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AI 투자 정말 뜨겁죠. 모두가 엔비디아만 외칠 때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진짜 숨겨진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빵 부스러기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상상도 못한 보물 지도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전략의 이름이 바로 빵 부스러기 따라가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지금 인기 있는 AI 주식을 사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 접근법이에요.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하나의 긴 연결고리, 즉 가치 사슬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성공적으로 채워지면 그 성공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음 고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적인 흔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빵 부스러기만 제대로 찾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빵 부스러기가 어디에 떨어져 있을지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빵 부스러기 전략의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하고요. 그 다음엔 AI 혁명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는 첫 번째 단계, 곡괭이와 삽 이야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대한 에너지 문제, 그리고 그 모든 게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열리는 데이터 소비의 시대까지 이 흐름을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볼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정학적 변수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투자 철학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빵 부스러기입니다. 바로 곡괭이와 삽 팔기 전략. 여러분, 1800년대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 때 진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금을 캐려고 몰려들었던 수많은 광부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광부들한테 곡괭이랑 삽, 그리고 튼튼한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AI 혁명도 똑같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빵 부스러기는 바로 이 믿기 힘든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총량보다 앞으로 짓기 위해 땅 파고 공사 중인 데이터 센터의 양이 더 많다는 사실, 상상이 되시나요? AI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코드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코드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물리적인 공장, 바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컴퓨팅 파워라는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건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회사들이 AI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파는 곳들입니다. AI의 두뇌, 아니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GPU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여기가 바로 삽을 파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리고 그 삽을 수십만 개씩 사들여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라는 금광을 짓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들이 바로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이고요. 앞으로 어떤 기가 막힌 AI 서비스가 나오든 이들의 물리적인 기반 없이는 단 한 줄의 코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첫 번째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면, 즉, 첫 번째 빵 부스러기를 맛있게 먹고 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성공이 만들어낸 또 다른 문제, 바로 이 지점에 두 번째 빵 부스러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AI 혁명은 그대로 멈춰버릴지도 몰라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좋아요. 그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 그 안에 빽빽하게 들어찬 수십만 대의 컴퓨터들을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기, 도대체 어디서 가져올까요? 이게 바로 AI 혁명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이 숫자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6배에서 8배. AI 연산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기를 최소 6배에서 많게는 8배나 더 먹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건 뭐 전기 좀 아껴 쓰고 더 만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을 데이터 센터 단 한 곳에 안정적으로 끊김없이 공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전력망으로는요, 어림도 없죠.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판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진 겁니다. 예전처럼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발전소에서부터 송전탑을 거쳐서 전기를 질질 끌어오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오직 그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전용 발전소를 지어버리는 거죠. 독립적이고 분산된 AI 맞춤형 전력원, 바로 이게 두 번째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클로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기존의 거대하고 위험해 보이던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에요. 훨씬 작고 안전한 차세대 원자로 SMR 기술을 씁니다. 둘째, 기존 원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핵폐기물 있죠? 이걸 재활용해서 연료로 써버립니다. 쓰레기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고 안전한 발전소를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딱 붙여서 짓는 겁니다. 다른 곳 눈치 볼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마법 같은 해결책 아닌가요? 이것이야말로 이 투자 전략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보면 매출은 0원, 이익도 마이너스인 회사에 투자하는 것.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미래에 반드시 닥칠 너무나도 명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열쇠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현재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확실성에 투자하는 거죠. 거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에 가까운 접근법입니다. 자, 이제 무대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한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데이터 센터를 지었고 그걸 영원히 뒷받침해줄 무한한 에너지원까지 확보했어요. 이렇게 단단하고 강력한 기반 위에서 이제 과연 무엇이 피어날까요? 드디어 세 번째 빵부스러기를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진짜 AI 혁명의 꽃이 만개하는 단계죠. 땅 파고 건물 짓는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 끝나면 드디어 쾅 하고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데이터 소비의 대폭발이죠. 지금까지는 컴퓨팅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전기세가 무서워서 망설였던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비용 걱정 없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데이터를 AI에 마음껏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까지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 모든 산업에서 현실이 되는 진짜 AI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몽고DB 같은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바로 소비 기반 모델. 쉽게 말해 고객이 데이터를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몽고DB는 돈을 더 버는 구조입니다. AI 시대가 되면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매출이 쭉쭉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자리를 미리 선점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맛있는 빵부스러기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만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AI 혁명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 전체 판을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기회와 반드시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세요. 그 깊은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죠. 대부분인 93%는 미국과 다른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지만 약 7%는 중국 주식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중국 기업 중에 딱 바이두, 알리바바 두 곳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성장 파이를 외면할 순 없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니 가장 확실한 대표 선수들한테만 발을 살짝 담가보자. 바로 이런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인 겁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은요,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보고서나 뉴스만 봐서는 절대 그 속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략은 책상에 앉아서 분석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는 거죠.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서 1년에 여러 번 직접 중국에 날아가 시장의 진짜 온도를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아하 모먼트, 남들은 보지 못하는 통찰의 순간을 잡아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개의 빵 부스러기를 따라왔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그런데 이 모든 단계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적인 사고방식. 이 전략의 진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전략의 심장은 바로 선구안입니다. 이건 뭐 점을 치거나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면서 미래를 맞히는 초능력 같은 게 아니에요. 지극히 냉철한 논리적 추론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명백한 사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로 인해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문제, 즉 전기가 무조건 부족해지겠구나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채기 전에 먼저 투자하는 능력,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통해 미래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전통적인 투자는 대부분 지금 당장의 실적, 현재 시장의 유행에 반응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뒤따라가는 것에 가깝죠. 하지만 선고안에 기반한 투자는 미래에 반드시 닥칠 문제에 집중합니다. 가치사슬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예측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거죠. 마치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다음 경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의 차이랄까요? 여기에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아주 강력한 바람까지 불어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 입장에서 AI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건 그냥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이건 곧 AI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풀고 돈을 쏟아부으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이 오히려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결국 이 빵 부스러기 따라가기 전략은 단순히 이 주식 사세요 하는 종목 추천 리스트가 아닙니다. 세상을 논리적인 인과관계의 사슬로 보고 현재의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하나의 사고방식, 세상을 읽는 틀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데이터 소비, 그 다음 네 번째 빵 부스러기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